네. 지금 목차 프로필 비교 이렇게. 아, 네. 화면 잘, 잠깐. 화면 잘 보시나요? 네, 불교와 융심리학 관련 듣기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불교와 융심리학 관련 짓기로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교학부 관무고요. 이제 주제 선정 계기는 뭐 원래 이런 것도 하고 싶었고 이런 것도 하고 싶었고 이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왠지 그냥 무난해 보여서 융심리학으로 했습니다. 연관 자료는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갔고요. 이제 이 목차를 다 다루면은요, 이거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론 비교랑 뭐 주의사항 딱 이렇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1시간 했던 리허설 영상은 그 이클래스에 올려놔가지고요. 그 보고 싶은 사람만 보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다 넘어가고요. 아유, 뭐가 이렇게 많아. 네, 이론 비교입니다. 이제 융 심리학에는 콤플렉스라는 이론과 그리고 불교에는 무아라는 게 있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이거 그 웹엑스 이거 옆으로 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이제 융의 심리학에는 콤플렉스라는 이론이 있어요. 콤플렉스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나는 코가 작은 콤플렉스가 있어 뭐 이런 거. 근데 융 심리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콤플렉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설명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휴일에 할 일 없이 그 침대에 누워서 그 민기적 거릴 때가 있죠. 집에 아무도 없고 그럴 때를 이제 예시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의식과 무의식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다 위에 빙산이 있으면은 바다 위로 솟구친 작은 빙산은 의식이고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나머지 거대한 빙산 전체는 무의식이더라. 인간의 마음을 이 빙산으로 비유를 한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 마음의 모델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휴일에 할 일 없이 침대에 누워서 민기적거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불현듯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하죠.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렇게 쓱 떠오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갑자기 사랑했던 사람 생각이 나고 막 베개를 끌어안고 막 별짓 다 하죠.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라고는 하지 마세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지는 않죠. 그러다가 다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이게 내려가기도 하죠. 그러다가 또 잠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렇게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 화가 나서 막 베개를 막 퍽퍽 치기도 하고 방금 전까지 뽀뽀했던 베개에 말이죠. 베개를 막 때리고 꼬집고 하죠. 근데 이게 또 지속되지는 않죠. 다시 또 내려갑니다. 또 그러다가 잠시 후에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쪽팔렸던 기억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이렇게 불쑥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러면 이제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또 이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또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휴일날 집에서 혼자 베개와 별짓 다 하는 일들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어떠신가요? 찔리시나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이거보다 결코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튼 이것이 휴일날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쉬고 있을 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재밌죠? 그래서 그 무의식에서 올라온 요 감정 덩어리들이 바로 콤플렉스입니다. 우리가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온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얘들은 자율적입니다. 이 콤플렉스가 바로 우리 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고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꿈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네, 그리고 융심리학에서는 자아라는 것 또한 콤플렉스로 봅니다. 네, 이제 불교의 무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볼 필요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무아라는 거는 자아를 없애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관찰을 해보면은 애당초 자아는 있지도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콤플렉스와 이 무아라는 거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요. 일단은 융에게 있어서 자아라는 거는 삶을 살아가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각종 충동들을 마주하며 소통하고
작업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융이 무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요 책을 보시면요. 동양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무아라는 거에 대해서는 달리 융은 자아가 없는 의식 자체는 의무시된다고 봤다고 해요. 이게 한마디로 뭐죠?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이제 젊은 시절의 융에 관한 관점이고요. 나이가 들기 죽기 한 2달 전에는 이해를 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원형하고 이제 비로자나불이라는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집단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그 어떤 관계 기능입니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불교의 승려이지만 동국대학교에서는 학생이죠. 네. 그래서 교수님을 만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90도 각도로 절도 있게 인사를 딱 하면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충성 이러죠. 네. 근데 예. 절에서 이제 교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이제 45도 각도로 합장 인사를 천천히 하면서 약간 목소리를 깔고 어서 오세요 보살님 이러죠. 이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어떠한 그 관계를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원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스님으로서의 어떤 원형만 고집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막 반갑게 인사하지 않고 막 45도 각사로 천천히 막 인사하면은 이거 뭔가 분위기가 쎄해지겠죠. 이게 이제 융 심리학 용어로는 페르조나라는 건데요. 이제 자아가 페르조나만 고집을 하면은 뭔가 좀 인생이 약간 골 때리겠죠. 주변 분위기도 쎄해지고 어떤 주변하고의 어떤 그 관계 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벌써 자아가 한쪽 기능만 강조를 하면은 이 정신 전체를 봤을 때는 벌써 균형이 깨진 거죠. 이제 융 심리학에는 이 자기 원형이라는 것이 이 정신 전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아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다른 이것과 반대되는 원형을 제시를 해서 자아에게 타격을 입힙니다. 이때 페르조나의 대극을 아니마 아니무스라고 하는데요. 이 아니마 아니무스라는 것은 다른 설명은 다 제외를 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자아를 우울증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갖가지 사건 사고를 벌이켜서 자아가 한쪽 기능만 사용하는 것을 막고 전체 기능을 골고루 발달시키게 하는 그런 기능을 자기 원형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 심리학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페르조나의 대극이 아니마 아니무스다. 그래서 우리 융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은 항상 무언가 내가 정점을 찍을 때 자기의 작용으로 아니마 혹은 아니무스라는 원형이 등장해서 자아를 우울증에 빠뜨리거나 혹은 뭐 갖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더라. 이게 바로 융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원형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관계 기능이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평범하게 살다가 죄송해요 사실 교회 다녔어요. 네, 제가 평범하게 살다가 진짜요? 네. 예, 농담하신 줄 알았는데. 네. 출가를 했을 때 절에 적응이 당연히 어렵죠. 출가했는데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처럼 이 책에 나오다시피 원형은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체험을 재생할 수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그러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승려로서의 원형은 저의 내면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 출가를 하면서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나의 원형에 달라붙으면서 하나의 콤플렉스를 이루어서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관무스님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형은 이제 전체 정신을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방금 설명을 했죠. 그리고 이 정신 전체를 조절하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내면의 신이나 어떤 신의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이 종교를 연구한 거예요.
네, 이제는 비로자나부를 살펴볼 건데요. 뭐가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 이제 비로자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다 빼고요. 쉽게 말해서 우주의 중심 혹은 우주의 법칙 혹은 우주 그 자체의 의인화가 바로 비로자나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 다마키 고시로라는 사람이 쓴 이 화엄경의 세계라는 책을 보고 비로자나불을 이해를 했는데요. 이 책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합니다. 이 우주 전체가 교향 악단이라면은 비로자나불은 지휘자라는 겁니다. 예, 존재 하나하나, 우주 전체의 존재 하나하나 모두가 빠질 수 없는 악단원이면서 그 중심에서 지휘봉을 휘두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는 화엄경의 교주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자기 원형하고 비로자나불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뭐 이런 어려운 내용들 다 볼 필요가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중심에서 전체를 조율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더라. 전체인 동시에 중심이고 중심인 동시에 전체이더라. 이런 측면에서 자기 원형과 비로자나불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다루고 싶었는데 전부 다 다루면은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15분으로 맞추기 위해서 다 빼고 이제 융심리학과 그 불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융심리학에서는 이 자아의 팽창이라는 거를 조심을 해야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어느 미국의 융합파 정신분석가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나는 내 사무실에 흰색 옷을 입고 갔다. 사무실 상담소죠? 예, 한 환자가 정신분석에서는 내담자라는 표현보다는 환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한 환자가 내게 말하길 내가 구루처럼 보인다고 했다. 한마디로 환자가 그 정신분석가에게 선생님 오늘따라 뭐 어떤 영적인 마스터처럼 보여요. 혹은 선생님 오늘따라 뭐 달라이라마처럼 보여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정신분석가가 우쭐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마스터라고 오랫동안 느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걸 환자한테 대놓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환자한테 그것은 투사일 뿐입니다.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뿐이죠. 라는 의무적인 언급을 하였지만 사실 나는 은밀히 마스터와 동일시하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이코. 이제 그래서 상담 시간 내내 나는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많은 주제들에 관해 교황과 같이 굴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상담 시간에 하라는 상담은 안 하고 뭐 불교는 이런 거고요. 뭐 깨달음이란 이런 거고요. 뭐 선정이란 이런 거예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거죠. 문제는 그 상담 시간 내내뿐 아니라 그 2번 상담을 더 하는 동안 그랬다는 거죠. 아이코. 한마디로 자아가 이빠이 팽창이 된 상태죠.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점심을 먹으러 가서 햄버거를 한 입 딱 물고 흰 셔츠에 케찹을 흘리는 순간 마침내 성직자적인 원형과 비동일시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 여기까지 보면은 막 깨달음은 뭐 이런 거고 막 잘난 듯이 굴었는데 햄버거를 한 입 물고 흰 셔츠에 케첩을 흘리는 순간 자신의 어떠한 그 실존적인 정황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은 너무나도 인간적인 우스움과 함께 보다 평범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주었다고 하는 그 진솔한 고백을 어느 융학과 정신분석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융 심리학에서는 이 자아가 팽창되었으면은 이렇게 평범한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불교 수행자인 마크 앱스타인이 특별한 느낌을 조심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불교에서는 그리고 뭐 혹은 다른 명상에서도 명상을 하다가 순간 뭔가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교회에서도 기도를 하다가 뭔가 흔히 뭐 성령이 강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런 특별한 느낌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면은 소위 깨달은 느낌 안에도 자아가 그리고 착각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불교는 무아를 얘기하는데 자아가 존재하면은 벌써 불교의 방향성하고는 엇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험이 특별한 것 같지만 그러한 경험 안에 자만심이 쉽게 자리 잡는 것도 바로 그 특별함 때문이라고 붓다는 말한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 책으로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책 내용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려운데도 중간중간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운 책이라서 추천을 합니다. 근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융 심리학계의 자아의 팽창과 불교의 특별한 느낌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아의 팽창이라는 거는 특정 상황에 놓이는 등의 이유, 아까 말했다시피 내담자가 분석가한테 선생님 오늘따라 뭐 달라이라마처럼 보여요, 뭐 이러면은 그 특정 상황으로 원형이 배열되면은 팽창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융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융 심리학에서는 이를 잘 인지를 하고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불교의 특별한 느낌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수 자체는 번뇌가 아니다. 왜냐면은 느낌 자체는 과거의 원인에 대한 결과다. 네, 12연기를 보면은 수 뒤에 막 뭔가 쭉쭉 있죠. 그게 과거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그 행위의 결과로서 내가 수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수 뒤에 촉수에 내가 그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면은 그거를 느낌을 꽉 붙잡으면은 네가 그런 식으로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12연기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애착을 끊어야 되죠. 그래서 느낌 자체는 과거의 원인에 대한 결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불교에서는 그 느낌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네, 이게 한마디로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거하고 같이 궤도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융 심리학과 불교의 주의사항을 비교하면 뭐 이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융의 문구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완벽하게 도를 이루겠다는 목적은 그저 이상일 따름이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도를 이루기 위한 작업 그 자체이다. 평생 동안 도를 이루기 위해 작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동안 추구해야 할 목적이다. 칼 구스타프 융. 네,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다양한 발표 주제를 목소리 들리시죠? 들리나 않나? 네네네, 들려요. 네. 다양한 발표 주제를 고민하셨는데 이게 가장 무난하게 느꼈다라고 해서 뭐라고 놀라웠는데. 근데 제가 아니. 네. 왜냐면 이제 융자. 예, 그 리허설 영상을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1시간짜리 영상 이 클래스에 올려놔서 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봐도 재밌어요. 불때 융 관심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쭉 돌렸는데 다들 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지금 이 클래스 비번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계속 이번 주에 이 클래스를 못 들어갔는데 빨리 고쳐서 볼게요. 한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왜냐면 융 자체도 사실 워낙 내용이 방대한데 이제 불교와 이야기를 한다는 게 15분 만에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그래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이었다는 것도 되게 놀라웠고요. 근데 도리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래 불자였던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제가 좀 독특해요. 그게 되게 저는 도리어 플러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융 같은 경우도 프로이트 밑에서 심리학을 했지만 동양사상에 좀 많이 영향을 받기도 했고, 네네. 또 융의 집안 자체가 약간 이제 무속인 집안일 거예요. 아마 사촌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집단무의식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더 좀 일반 어떤 서양적인 관점이랑은 다르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하네요. 스님이랑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다른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었다는 게